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비껴가긴 했다지만 전남 신안군에서는 염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시간당 40mm가 넘는 장대비가 내린 데다 만조 시간까지 겹치면서 염전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신안군 임자도에 있는 천일염 생산단지입니다.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염전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소금물 보관 창고 지붕만이 간신히 모습을 드러냈고 강한 바람에 창고 지붕도 날아가 버렸습니다. 올해 더군다나 날씨가 안 좋아갖고 소금 생산량이 작년에 3분의 1밖에 안 나왔잖아요. 생산이 안 됐어요. 그런 여건에서 지금 염전 창고들 소금 들어가 있는 염전 창고가 지금 다 침수가 돼 있는 상태예요. 신안군 증도면의 태평염전도 상황은 마찬가지. 시간당 4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고 만조 시간까지 겹쳐 빗물이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불어난 바닷물의 압력으로 수문이 열리지 않아 배수가 안 된 겁니다. 소금이 만들어지는 결정지입니다. 원래는 1, 2cm 정도만 물이 차 있어야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제 무릎 바로 아래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가장 걱정인 건 소금이 만들어지기 전 고농도의 바닷물인 함수를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빗물과 함수가 섞이면서 평균 염분 농도가 22도 이상 돼야 하지만 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함수의 염분 농도를 다시 높이려면 20일 이상 햇빛에 다시 증발시켜야 해 사실상 9월 생산은 포기했습니다. 이미 염분 농도가 아주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20도 이상이 다 5도짜리. 그래서 소금을 이제 9월 달 내내 소금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접어야 할 정도 됐죠. 전국 천일염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신안군. 태풍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남해안 염전에 큰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광주의 코로나19 확진자 절반 이상이 북구 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교회 등 집단 감염 발생지가 많고 인구 밀집도가 높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집중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송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12일 시작된 광주의 3차 지역감염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유흥지점과 탁구클럽, 서울 도심집회와 대형교회발 집단 감염까지 그 경로만 10개가 넘습니다. 이 기간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만 200여 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400여 명대 중반까지 치솟았습니다. 특히 해외 유입을 제외한 지역감염 확진자의 54%가 북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30% 가까이가 몰려있지만 광산구나 서구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집단 감염 발생지가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광주 사랑교회와 일곡 중앙교회, 성림 침례교회까지 수십 명 확진자가 나온 교회에 이어 최근 이동량이 많은 말바우 시장의 식당과 기원 등 주변 집단 감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달 15일 서울 도심집회 참가 확진자 22명의 절반에 가까운 10명이 북구 거주자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광주시는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인력과 예산 등 방역 역량을 북구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모집한 광주시 긴급의료지원단을 북구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추가 방역 예산도 바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북구 말바우 시장 주변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시장을 방문했거나 증상이 있으면 무료로 진단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꺼내든 방역 자원의 선택과 집중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취해진 전남 지역 일부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오늘부터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운영이 재개되는 시설은 게임장과 오락실, 목욕장과 사우나, 공연장과 실내 워터파크, 그리고 키즈카페와 300인 미만의 학원 등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방침에 따라 유흥주점과 노래 연습장, 직접 판매 홍보관과 실내 집단 운동시설 등의 고위험 시설은 오는 20일까지 운영이 중단되고 종교시설 대면 예배 금지와 학교 원격 수업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유두석 장성군수가 공무원에게 집 지붕을 노랗게 색칠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전 장성군 공무원 A씨가 자신의 집 지붕을 노란색으로 칠하라고 유 군수가 수차례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성군은 옐로우시티 경관사업 참여를 권유했을 뿐 강요는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가 진척이 없습니다.
광주시는 전라남도가 적극적이지 않다며 서운한 눈치인데 이런 와중에 광주에서는 민간공항을 무안으로 옮기겠다는 약속도 번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류성호 기자입니다. 2년 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무안 군수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2021년까지 광주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한다는 내용입니다. 민간공항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통합할 수 있게 돼서 우리 전남 광주, 광주 전남 시도민들은 이를 대단히 기쁘게 생각할 것으로. 시간은 약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광주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가 답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민간공항만 이전하게 된다면 시민의 불평과 비난 여론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실제 여론도 좋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의견을 올리는 광주시 홈페이지에는 군 공항 이전 없이 민간 공항만 내줄 수 없다는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100명이 넘게 참여하면 광주시는 심의를 거쳐 정책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용섭 시장은 시민 생각과 광주 전남의 상생, 국방부와 전남도의 자세 등을 종합해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군 공항의 전남 이전이 해당 지역민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히면서 민간 공항 통합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BS 뉴스 류성호입니다. 의사들이 진료 거부를 접는 대가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방침을 중단시킨 것과 관련해 민주당 전남도당이 논평을 내고 200만 전남도민의 수건인 전남권 의대 설립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파업 철회는 환영하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와 부속병원이 없는 전남의 의료 격차 해소는 당분간 유언하게 됐다며 의정협의체 재논의 과정에 전남권 의대 설립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광주시 남구가 관내 시내버스 정류장 시설 개선 사업에 나섭니다. 남구는 오는 11월까지 시내버스 정류장 12곳에 사업비 2억 4,500만 원을 투입해 휠체어 대기석 등 교통약자 이용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경우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올해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만 18세 이하와 50세 이상 시민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평군이 지난달 초 집중호우로 터전을 잃은 이재민을 위해 임시주택을 지원했습니다. 한평군은 7천만 원을 들여 방과 거실, 주방을 갖춘 24제곱미터 규모의 조립주택 2개 동을 긴급 설치해 지난 6일 이재민 2가구가 입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완도군이 완도산 수산물로 만든 가정 간편식의 해외 판로 확보를 위해 수출 상담회를 가졌습니다. 완도군은 지난 2일부터 사흘 동안 열린 화상 상담회를 통해 62건의 수출 상담과 5건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120만 달러의 계약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오늘도 날씨가 막지는 못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오전부터 저녁까지 또 내일은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할 것으로 보여서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비가 잠시 그치더라도 다시 금세 비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우산은 계속해서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광주 전남 지역에 오늘은 5에서 20, 내일은 10에서 50mm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에서는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까지는 곳곳에 옅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가시거리가 더 짧아지기 때문에 교통 안전에 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는 조금 높게 시작하고 있지만 여전히 20도 안팎으로 비교적 선선합니다. 낮 최고 기온도 어제보다 4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여수 27도, 광양 29도까지 오르겠고요. 목포 28도, 강진과 해남 29도가 예상됩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26도에서 27도가 예상되고요. 이들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비교적 높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이후로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제보호종인 흑범고래가 여수 검은도 일대에서 처음으로 포착됐습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최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검은도 일대에서 흑범고래 200여 마리가 무리를 지어 서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촬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흑범고래는 세계 자연보전연맹이 분류한 국제보호종이며 국내 남해안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수경찰서는 원생을 훈육한다며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여수의 한 격투기 도장 관장 38살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8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9살 난 원생이 짝다리를 하고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2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단체들은 전두환 씨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5.18 당시 광주를 방문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송진원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을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단체들은 송 전 여단장이 5.18 당시 광주에 내려간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지만 항공병과사 등 군 기록에 방문 사실이 나온다며 어제 오전 위증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단체들은 송 전 여단장을 비롯해 재판에서 헬기 사격을 부인한 다른 조종사들에 대해서도 1심 판결 선고 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